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상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압박하니까 한 대행이 할 테면 해보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응수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은 24일까지 위헌투성이인 상특검법, 그러니까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일반특검법 두 특검법을 공포하라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상특검을 공포하게 되면 자기들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활동을 생중계해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압박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특검을 통해서 대선이 치루어지게 될 60일간 국민의힘과 여권 후보들을 마음껏 유린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로는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는데, 2022년 지방선거 개입과 20대 대선 부정선거, 그리고 명태균 관련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들이 국민의힘과 얽혀있는 내용들입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시로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선용 특검인 것입니다. 특검법의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압박을 한다 해도 공포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한 대행이 지금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판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시켜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총리실은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특검은 여야 합의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아무리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총리실은 26일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1월 1일까지가 시한인 상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은 할 테면 해보라,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라, 이렇게 이재명에게 공을 넘긴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요? 우선 기세상으로는 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이기는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상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과연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총리 자격일 때는 재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151명이 찬성하면 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역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분명히 지금 총리 역할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상특검에 대한 공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는 상특검 공포를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국무총리 때의 문제를 탄핵 사유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비현실적이죠. 엄연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신분으로만 탄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킬 경우 민주당과 이재명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무정부 상태를 앞당기려는 집단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짜낸 묘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시켜버리겠다고 합니다.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법안들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노정민이 멋대로 짓거린 것이니까 굳이 몇 명이 찬성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국무위원 5명의 줄탄핵 사유로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서 6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을 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이미 내란 동조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그런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치 홍위병들이 완장차고 설치는 것으로도 보이고 또 완전히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거기가 지금 멍멍이 소리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 그냥 막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런 심산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국회 목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덜 떨어진 아이디어도 아마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종 목표로 그런 목표로 해서 나온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버리면 헌법재판관도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없이 임명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대행을 탄핵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이 느닷없이 여야정 협의체를 26일 출범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 같은 고민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을 하겠다고 압박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한대행을 설득하는 모양새도 설득도 같이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대행도 여야정 협의체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시키겠다는 사람과 국정을 협의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대행을 탄핵하고 다음 대행 선계 순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만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 반대의 기류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아마도 민주당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말 탄핵 반대 집회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대규모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방송들은 이런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 방송이 드론으로 촬영을 했는데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탄핵 반대를 외치자 이재명이 굉장히 다급해진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 정부청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격려하는 화환들이 몇 겹으로 청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이재명의 속이 편할 리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중앙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현수막 불가 방침을 일단 보류하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도 이재명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재명이 완전히 대세를 장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